사실 소셜미디어에서 피트니스와 웰빙을 이야기하다가 음모론이나 반유대주의로 넘어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Combat Antisemitism Movement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를 일반적인 콘텐츠에서 혐오 콘텐츠나 심지어 나치 선전물까지 쉽게 이끌 수 있다고 해요. 이 연구는 피트니스와 웰빙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두 중립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별다른 의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계정 모두 첫 이틀 안에 혐오 발언과 음모론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보게 되었어요. 3일째에는 전체 콘텐츠의 3분의 1 이상이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료산업에 대한 불신과 같은 이른바 서사적 연결고리가 반체제적인 콘텐츠에서 시작해 음모론과 노골적인 징후, 그리고 반유대주의적인 콘텐츠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중동 평화를 위한 학자들 Scholars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전무이사인 아사프 라미로브스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기서는 3일 만에 피트니스에서 혐오 발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런 일이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예방될 수 있을까요? 네, 항상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든 소셜미디어 도구를 이용해 반유대주의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포테인먼트 시대에 살고 있고 모두가 이를 반유대주의 생태계라고 여기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치적 현상이 가능하게 된 반발과 배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선출되는 후보들의 유형과 맞물린 미국 사회의 유해한 분위기, 그리고 반유대주의가 진보 진영과 민주당 전체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본 것과 10월 7일 점거 시위에서 봤던 유사한 장면들이 계속 번성하고 있다는 점이 이 전체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촉발시키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뉴욕 이스라엘 데이 퍼레이드 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즉각적인 만족감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실제 맥락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플루언서들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쓴 Now Blood Libel 기사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점이 드러났죠. 이런 반유대주의적 표현들이 여기저기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고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우려인데 뉴욕에서 있었던 영상에서 보셨듯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은 책임감 있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 더 책임감 있는 사용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저는 맥락이 중요하고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단일한 출처는 없습니다. 제 말은 기업들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 플랫폼에서 증오와 차별을 지우는 데 있어 가지는 책임,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근절해야 할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7일 직후에도 비슷한 우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틱톡이 하마스 선전을 확대하는 데 악용되는 방식도 목격했습니다. 반대 세력은 아시다시피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무슬림 형제단은 미국과 유럽 전역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조직을 이용하고 또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젊은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정말로 그 말에 완전히 빠져들고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기업들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가정에서도 시작해야 하며 교육기관에서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선전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견제와 균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시지프스적인 과업입니다. 모두가 온라인에서 살고 있고 휴대폰을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지 결정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가업이지만 첫 단계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사프 라미로브스키 박사님, i24 뉴스 잉글리시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